이별에 닥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어떻게 잡죠? 언제 연락해야 돼요? 근데요, 다시 연락 오게 만드는 방법은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별 순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저지르고 재해 가능성을 뚝뚝 떨어뜨리죠. 이별하는 그 순간에 행동과 말만 제대로 남겨도 상대방 머릿속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존재로 남을 수 있어요. 혹시 이별 위기인가요? 아니면 이미 헤어졌어도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 절제하기. 여러분, 이별 위기에 다다를 정도면요, 관계에서 어느 정도 갑과 을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별 위기라는 것 자체가 둘 중에 누군가 또는 둘 다 관계를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조금은 아쉬운 사람이 있겠죠. 덜 아쉬운 사람이 있을 테고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매달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밀어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별을 막기 위해서 맞추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제시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듯 상대적으로 관계에서의 선택권을 쥐고 있고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은요, 이 관계 속에서의 자기 포지션을 높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선택권을 쥐고 있고 이별을 통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자신이 이별 통보를 하면 상대가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상대방이 나의 이별 통보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매달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불편하고 자기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이별을 쉽게 말하지 않고 질질 끄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의외성 있죠. 이들의 이별 통보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를 보이면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의외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뇌가 인지 부조화를 겪으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뇌는요, 예상과 현실이 다를 때 그 격차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의외성을 제공한 이 상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측 깨고 싶다면 상대방의 이별 암시 또는 이별 통보에 이런 말 해보세요. 그래, 너 입장 존중해.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너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받아들일게. 그동안 고마웠어. 또는 나도 후회는 없어. 난 최선을 다했고 너는 나한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어. 상대는 나의 성숙한 태도에 충격을 받기도 해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낮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숙하고 담담한 태도, 타격감 없는 멘탈은 상대방의 가치 판단을 깨버리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버렸지만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잃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단호한 반응을 보인 나를 떠올리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기도 해요. 내가 이기적인 건가? 내가 지금 판단을 잘못한 건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나? 다시 연락해볼까?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두 번째, 정리하기. 많은 분들이 관계를 지금 당장 정리를 하면 영원히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둘 중 하나 죽지 않고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연의 끝, 관계의 끝이 어딨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들도 많아요. 지금 당장 인연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인연이 이어진들 절대 그 사람이랑 연인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만나야 돼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치를 느끼고 연애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무조건 억지로 인연을 질질 끌어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를 지키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상대방도 어쨌든 한때는 나라는 사람을 좋아했고 진심이었던 만큼 이 이별이 아쉬워요. 내가 애착을 느꼈었던 대상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별은 그 누구에게도 꼭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질 끌면서 매달리고 애쓰는 그런 시간과 행동들이 상대방의 아쉬움을 모두 제거시켜주게 됩니다. 매달리는 시간 동안 상대방은 매달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낮은 가치를 계속 확인하거든요. 마음 정리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응해주고 받아주고 시간을 주면서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 정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 난 이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까지 다 제거를 해주게 되거든요. 미해결 감정을 위한 미안함, 죄책감까지도 모두 덜게 만듭니다. 무엇보다요, 이렇게 질질 끌고 내가 계속 매달리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할수록 상대방은 숨이 막히고 이 관계가 버거워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죠. 관계를 떠올릴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지치고 힘든 감정들이 클 거예요. 지친 만큼 완전히 끝났을
때 잘 됐다, 이제 숨 좀 쉬겠다, 이런 해방감을 느끼지 아쉬움을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별을 마주하는 과정에서요, 나의 입장, 나의 감정, 나의 속마음, 사실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해명하지 않으셔야 돼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기억 속에 오래 남겨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의 뇌는 언제나 완벽한 정보, 딱 들어맞는 정보들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미련을 보이거나 집착 없이 깔끔하게 끝맺음을 해버리면은 상대방도 이별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미안한 마음, 나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입장에 대한 해명, 이런 감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서 마음 한켠에 심리적 여운이 강하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이별을 암시하거나 이별 통보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아직 너한테 마음은 남아있어. 그래도 너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어쩌겠어. 내 마음은 내가 스스로 정리할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만큼 아프긴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 만큼 후회는 없어. 상대방은 이별을 통보하면서 나라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었는데 정작 나는 따뜻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재회에 유리하고자 상대방한테 죄책감을 주려고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고 비난하고 수치심을 주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상대한테 상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소유하고 싶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내줄수록 상대는 이렇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성숙한 사람, 좋은 사람의 마음을 거절했다는 사실에서 죄책감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숙함에서 오는 죄책감들은요, 미해결 감정으로 남아서 생각이 나고 훨씬 더 나중에 나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기에도 편해요. 나한테 욕 오지게 먹고 다시 연락하기 쉽겠어요? 세 번째, 쿨하기. 사람은요, 자기가 쉽게 통제하지 못한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나는 나 다 받아주고 나한테 다 휘둘리는 사람이 좋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냥 내가 그 정도 깜냥이 안 되니까 애초에 포기한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완벽하게 자기한테 휘둘리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밀당 이론이 그렇게 대중적인 거예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상관없이 휘둘리지 않고 담담한 사람, 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도권을 잃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되네? 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는 거죠.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 관계에서 갑의 포지션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 관계에서 나름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네? 라는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충격요법으로 충동적으로 이별 통보하면서 복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별을 통보함으로써 상처를 주고 충격을 줘서 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고 했었는데 안 통하네?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별 앞에서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는 의외로 잘 지내는 모습, 너무 쿨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세요. 그러면 상대는 이 관계에서의 주도권,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면요, 다시 손에 잡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심리가 있어요. 다시 이 관계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찾고 싶어진다는 거죠. 이별 과정에서 또는 이별 이후에 상대방이 찔러보거나 떠보거나 안부를 묻는 연락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상대방에게 널 얼마나 기다렸고 널 얼마나 그리워했고 그동안 널 위해서 바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열심히 어필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응해보세요. 난 잘 지내. 나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내 삶에 집중하고 있었어. 이렇게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 보여주세요. 오늘의 핵심 단어, 담담이네요. 이별 직후에 SNS에 막 푸사의 추억 사진, 그 사람한테 받은 선물, 감정적인 글 올리시는 분들 꽤나 많은데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일상,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 자기 관리하는 사진 올려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별 통보를 한 거라면 상대방에게 난 아직 널 기다리고 있다 라는 메시지 주는 거 나쁘지 않죠. 왜냐면 상대방은 나한테 이별 통보를 받고 쫄아있는 상태니까. 하지만 내가 이별을 통보를 받았고 내가 아쉬운 입장인데 이별 직후에까지 미련과 아쉬움을 철철철철 뿜어낸다면 상대의 주도권, 통제력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별 이후에 너무 힘든 모습, 이 사람이 없어서 상처받은 모습, 너무 슬프고 아프고 살이 빠진 내 모습들을 이용해서 연민과 동정을 자극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불쌍하고 아프고 나약하고 인생이 힘든 사람이랑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매력 있고 가치 있고 에너지 넘쳐서 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연민 동정으로 자극해서 만난 관계는요, 그만큼 건강하지 않아요. 상대방도 나라는 사람을 연인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고 돌봐줘야 될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것부터가 이미 나는 약자고 을의 입장에서 보살펴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건강한 연인 관계로 재회를 한다고 할 수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일단 무조건 붙잡고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말리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독립성이나 성숙함 또는 빠른 회복력을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저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의 가치를 잘못 판단했구나, 사실은 훨씬 더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건강한 끌림을 자극하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연민 동정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불쌍해서 사귀어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너무 빛나고 가치 있어서 갖고 싶어서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드세요. 상대방이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든다면 성공이에요. 저 사람 나 없어도 괜찮은 건가? 내가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됐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성공입니다. 동정심을 자극하지 말고요, 경쟁심, 질투, 통제 회복 욕구를 자극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이 관계에서 내가 잘 보이고 싶고 노력해서 내 위치를 찾고 싶은 마음,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갖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번째, 남기기. 회평이든 불안형이든 안정형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별 이후에 나에게 안정감을 줬었던 사람, 기대고 싶은 사람, 받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 마음이 남아요. 여지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날 원망하지 않는다, 날 미워하지 않는다, 언젠가 돌아가도 따뜻하게 맞아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람의 그 본능을 자극합니다. 어떤 본능이냐면 기소 본능. 자기가 본래 머물러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좋은 애착 대상이라면, 연인이라면 이 사람이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너무 착하고 당연하고 만만한 이미지가 되는 거는 주의해야 돼요. 희소성의 원칙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고 손 뻗으면 다시 만날 수 있고 다른 이성들도 건드리지 않는 너무 쉬운 대상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여유를 부려요. 지금 당장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이성들을 맘 편히 충분히 만나보고 비교를 해보고 탐색을 하는 과정을 모두 마친 다음에서야 나를 마지막 선택 안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존심 상하죠? 그만큼 간절함이 적을 수도 있고요. 이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분노와 비난의 감정 쓰나미를 쏟아붓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람은요, 마지막의 모습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만큼 마무리를 잘 해야 상대방이 나중에 내가 떠오르고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 불필요한 자존심을 부리지 않아요. 내가 불필요한 자존심을 부리지 않은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불필요한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다고요. 상대방이 이별 통보할 때 비난 대신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너가 지금 이런 선택을 했더라도 너를 원망하진 않아. 나는 너 선택 존중해. 나도 이제 내 삶에 집중해 봐야겠다. 압박이나 비난, 집착하지 않고 이별을 성숙하게 수용하는 태도는요, 상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너무 안정감을 주면 상대방이 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이별이 힘들지 않아서 다시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은 이미 이별을 선택하기까지 너무 지쳤어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위협처럼 느껴지는 상황인데 이 위협감을 덜어줄 수도 있고요. 받은 상처나 불편한 감정들에 대한 인식들의 회복이 빠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사람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잖아요. 다시 인연이 닿거나 내가 먼저 연락을 했거나 이 사람에게 후폭풍이 왔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다시 좋은 관계로 연결이 되고 편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충분히 휴식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공백기가 지난 이후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별 당시에는 누구나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나 미운 감정과 별개로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당장 이 관계와 감정에 중독돼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사리분별 안 되고 질척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가라앉고 객관적인 판단이 됐을 때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되어야 그만큼 재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사람은 말보다 느낌을 더 오래 잘 기억해요. 이별할 당시에 상대가 저 사람은 나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잘 살 사람이구나 라는 이 이미지만 잘 심어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움이 되고 미련이 되고 연락까지 하게 만들 수 있죠. 재회는 운이나 타이밍보다 이별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 남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행여 이별 당시에 다 망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관계는 지금부터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이별 당시에 너무 많이 매달려서 수습 방법이 궁금하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